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킨입니다. 오늘도 양하점 33정석 이후에 판자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보집의 네 번째 장이고요. 새로운 협공이 나오네요. 바로 날일자 걸침의 두 칸 협공입니다. 특히 이러한 배석에서 날일자로 받아주는 것보다 협공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요. 날일자로 받아주면 흙이 붙여서 젖혀가는 정석을 두게 되는데 이때 보통은 백은 이어서 흙을 넘겨주고 좀 세력을 가져가야 되는 좌측의 세를 키워야 되는 정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좌측의 흙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어서 백의 세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석상 백은 받아주는 것보다 협공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여기서 다양한 협공을 추천하는데 오늘 보여드릴 포석에서의 변화는 바로 두 칸 협공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좌에 앞서 바둑킨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앞서 보여드렸던 기보에서는 한 칸 협공이 등장을 했죠. 대개 전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칸 협공에 한 칸으로 대응을 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수를 구사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론 바로 한 칸을 띄어서 이렇게 전투로 진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진행도 프로들 바둑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백의 지금 돌의 협공의 간격이 한 칸이라도 떨어져 있다면 한 칸은 일단 배제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투를 좋아한다고 해서 지금 만약 한 칸을 띄어서 101점을 공격을 한다면은요, 이 한 점에 대한 압박이 덜해요. 그래서 백도 한번 붙여놓고 받을 때 이렇게 좀 가볍게 흑도를 기대어서 붙임 행마로 타개를 하면 너무나도 쉽게 타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101점을 공격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공격을 이제 한 칸 띄어서 하시는 것보다는 좌측의 백 귀의 한 점을 이렇게 양날일자 걸침으로 협공해서 공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모양에서 사실 협공에서 가장 쉬운 선택은 3-3이에요. 두 칸 협공에서는 3-3을 침입하는 것이 절대 나쁘지 않고 인공지능 추천수이기도 한데요. 보통 한 칸 협공에서는 이 3-3 침입을 했을 때 정석의 기본 진행에서 아래편을 건너가서 백에게 귀중한 선수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두 칸 협공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이 나왔을 때 3-3 침입으로 진행이 되면 백이 밀었을 때 이 모양이 여전히 허술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지켜야 되거든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붙였을 때 끼움을 당하게 되면 백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백도 물론 끼워서 약간 수습은 할 수 있지만 자체로 당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 번 더 지켜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귀중한 선수가 흑에게 돌아갔고 백은 약간 중복입니다. 그래서 협공의 위치를 이렇게 변 성점의 정도로 많이 두잖아요. 프로들 바둑에서 보면 사용 빈도로만 놓고 보면 협공에서 아마도 이 변의 성점의 협공이 가장 많이 두어지는 것 같아요. 프로들 바둑에서 이 한 칸 협공도 물론 많지만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 변 성점의 협공으로 많이 두는데 그 이유는 이제 3-3 침입했을 때 백이 자세를 잡기가 제격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지켜두게 되면 이 모양이야말로 상당히 두텁고 안정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두 칸이기 때문에 3-3을 만약에 진행을 할 경우에는 백이 밀어서 이렇게 한 번 더 지키는 것이 조금은 중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있는 수를 추천하는데 과거 정석처럼 보여지죠. 이렇게 이어놓고 두 칸으로 벌리는 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분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 좌쪽에 있는 수 자체가 원래는 손해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반대편에 이 두 칸으로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전혀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백이 만약에 두 칸 협공을 둔다면 흑이 상대방이 만약 3-3으로 침입을 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있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한 점이 준동하는 수가 남아있어서 바로 준동할 수도 있고 또는 눈목자로 이렇게 약간 멀리 떨어져서 활용을 하면서 백 모양을 축소시키는 수가 많이 또 사용되는 멋진 수법이에요.
이렇게 많이 정석 후에 바로 진행이 돼도 괜찮고요. 인공지능 추천수 알아보면 이렇게 바로 진행하는 걸 추천하는데 막는 수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죠. 뭐 이때도 이렇게 넘겨주고 계속해서 상대 모양을 약간 눌러놓는 방향으로 이런 다음에 다시 또 손을 빼서 진행을 하고요. 이런 진행을 추천을 하는데 굉장히 상대 모양을 누르는 멋진 활용이죠. 어려운 수법이지만 정석 후에 지금 보시면 이 뒷맛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만약 3-3 침입을 한다면 두 칸 협공에서만큼은 이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는 수는 한 번 더 지켜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두 칸 협공에서 인공지능 기보집상의 내용으로는 물론 3-3 침입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양날일자로 걸쳐갔습니다. 자, 여기서가 아주 재미있는데요. 보통 이런 양날일자 협공에는 특히 협공 정속에서는 바로 위를 붙여서 3-3으로 이렇게 서로 타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변의 백의 돌의 위치가 좋지 않아요. 지금도 백돌의 위치가 만약에 성점에 놓여 있다면 양걸침을 이렇게 했을 때 자세가 좋습니다. 이 붙여가는 수도 정석 이후에 많이 사용되죠. 이 프로들 바둑에서 보면은 정말 많이 나오는데 만약 아래편을 젖혀가면 2단을 젖혀서요. 끊기는 약점 때문에 반발은 안 됩니다.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뒤로 이어야 되고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이 흙 모양을 활용할 때 붙임수도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뭐 다가가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도를 봤을 때도 백돌의 위치가 성점에 놓여 있는 것이 적당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두 칸에서는요. 지금 굉장히 어정쩡한 곳에 백돌이 놓여 있어요. 흑돌에 대한 압박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추후에 붙여서 활용하자니 이런 젖힘의 자세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백이 중복이죠. 누가 누구를 활용한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활용하려다가 더 손해만 본 격인데 그래서 백은 지금 이 두 칸 협공에서는 양 날일자 걸침에 붙여서 대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요. 인공지능은 날일자 씌움을 추천하는데 이 수가 또 아주 재밌어요. 이 한 판의 기보에서 사실 이 좌상 쪽의 정석 한 가지만 배워두시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이런 두 칸 협공에서도 3-3 침입을 하면 아래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대응을 하고 또 선수를 잡아서 두는 이러한 진행 추천하는 것도 그렇고 양날일자 걸침에는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날일자 씌움으로 대응을 하는 수 이런 수들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흙이 쉽게 둔다면 3-3이 떠오르는데 만약 3-3을 침입을 하면 막아서 백이 만족이에요. 또 귀중한 선수까지 백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우세합니다. 자, 여기서는 흙은요. 일단은 밀고 끊어서 싸움을 유도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흙도 이런 젖힘은 끊겨서 악수예요. 오히려 끊어가는 자세가 흙돌도 자충이 되기 때문에 그 반대편을 끊어서 나오는 수를 엿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백도 늘어야 되겠죠? 이때 단수 쳐서 돌파가 되면서 바꿔치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두 점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 나오게 되면 빈축으로 몰려서 잡힙니다. 두 점을 버리고 진행을 하는데 보시면 약점을 어떻게 지키는지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수와 중앙 쪽을 늘어서 두는 수 두 가지 정도 행마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률을 알아보면 기보상에서는 이어서 두는 수가 또 승률이 좋기 때문에 이어서 진행을 했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놓게 되면 조금 더 모양이 펼쳐져서 좀 새를 좀 더 확장시키는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뒷맛이 나쁩니다. 이 끊기는 뒷맛이 나빠서 백이 5선에 지금 이렇게 침투를 해서 들여다보는 다음 행마를 엿보면서 타개하는 수가 또 아주 멋진 타개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늘어서 두는 것은 늘어서 지키는 것은 흙으로선 약간 욕심이고요. 이어서 지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두 칸 협공정석에서의 기본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보시면 귀가 열려 있어요. 근데 귀를 열려 있는데 이렇게 날일자로 공략하지 않습니다.
이 베개 모양에 대한 공략법도 나오는데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3-3 침입이에요. 막으면 이 두 점이 준동해서 백이 잡혀서 안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막는 것보다는요, 한 칸이 정수이고요. 이렇게 후수로 건너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양도 많이 나오고요. 또 선수로 활용하는 수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 이 선에 좀 미끄러져서 갈짓자 행마로 약간의 베개 모양을 축소시키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교환이 잠시 뒤에 나와요. 이 수도 백이 이제 그냥 지켰을 때를 대비해서 약간의 활용이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을 하는 건데 좀 상당히 어려운 수죠. 나를자를 가게 되면 이 모양에서는 흑이 나를자를 가게 되면 백이 건너붙여서 이렇게 틀어막는 척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귀를 좀 안전하게 막아가면서 꽤 많은 큰 모양을, 궁도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또 흑 모양이 전체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나를자보다는요, 둔다면은 약간 갈짓자 행마처럼 보이지만 지금 백 모양을 가르는 수를 추천해요. 두 점 준동하는 뒷맛 때문에 백도 바로 받아야 되는 형태이고요. 자, 이후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백도 귀를 지키는 것이 크지가 않고, 일단은 변의 지금 모양이 이렇게 나를자만 씌우더라도 전체적으로 모양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큰 모양을 방비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침투를 해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니까 삭감인지 침투인지 또 흑돌 두텀을 압박하면서 약간 노려보고 있는 이 나릴자를 추천해요. 그러니까 이 정석이 수수는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까지, 이 배석에 맞춰서 이 변화까지 모두 숙지를 하시면 아마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전부 한 수 한 수 외우기는 사실상은 어렵고요. 프로들 기준에서도 어려우니까 일단 이 행마 한 수 한 수 이렇게 둘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이 정도 행마를 두는 이유는 만약에 변벌림을 하게 되면 모자를 씌웠을 때 이런 봉쇄하는 자세가 좋잖아요. 그럼 안쪽에 갇히게 되면 물론 안쪽에서 살 수 있습니다만 안쪽에서 작게 살면 오히려 생불여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봉쇄당하지 않는 이제 수로서 나릴자를 추천하고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흑도 막상 미생이에요. 일단은 이 변으로 다가가면서 건너가는 수를 엿보고 있죠. 안정적인 수를 택합니다. 자, 인공지능은 이 붙가는 수법을 추천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행마할 때 자꾸 좀 잘 떠오르지 않을 때, 행마가 떠오르지 않을 때 일부러 좀 상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붙여라. 그러니까 모르면 뭐 한 칸 띄어라. 뭐 모르면 손 빼라.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뭐 그죠? 한 칸 띄면 악수 없다. 모르면 손 빼라. 이런 말이 있죠. 근데 항상 모르면 붙여라를 떠올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홍모양을 좀 누르면서 한 칸을 좀 압박이 덜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칸을 뛰게 되면 뭐 바로 건너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흑은 발빠르게 손을 빼고 3-3을 침입을 해서 여기서도 한번 젖혀놓고 받을 때 건너가는 수를 추천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발빠르게 두네요. 저는 이렇게 혹시 건너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만약에 건너가게 되면 네, 굉장히 발이 느립니다. 막상 사실 한 칸을 뛰더라도 승률적으로 아주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뭐 5-6% 떨어지는데 인공지능은 정말 발빠르게 두네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붙여가는 수를 지금 방금 보여주는데 지금 기보상에서는 위를 붙여가는 수를 택했습니다. 뭐 전부 가능한 수예요. 위를 붙여가더라도 네, 가볍게 활용을 하고 흑도를 누른 상태에서 약간 흑의 새를 좀 누르면서 견제를 했죠. 다시 또 발빠르게 하변 쪽에 걸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나를자로 받지 않고 협공을 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손을 빼고 진행을 하네요. 일단 아까 제가 앞서 이 모양을 만약에 3-3 침입을 하면 백 모양이 좀 확연히 줄어듭니다. 여기서도 일선에 먼저 한번 젖혀서 백 모양을 축소시키고 이 교환은 급하지는 않아요. 네,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건너가더라도 이렇게 흑의 모양이 최대한 좀 크게 집 모양을 지으면서 건너가는 형태인데 백은 미생이고요. 이러한 진행으로도 둘 수 있는 형태고 또 한편으로는 선수를 잡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나 잽을 날려놓고 백 모양을 축소시키는 이런 수도 기보상에서처럼 많이 나오고 있는 좀 상용 활용의 수법이 되겠습니다. 실전에는 이렇게 이제 기보상에서는 갈짓대 액마를 한번 달려놓고 다시 좀 좌하귀 쪽에 정석에서 정석 후에 대세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입구자 굳힘을 택했습니다. 여기서도 협공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협공도 가능하죠. 물론 가능한 선택인데 블루스팟 따라가 보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또 양걸침이 나오나 싶었는데 변벌림으로 안정을 하네요. 여기서도 너무나도 양걸침을 할 것 같은데 붙이고 눌렀을 때 이 모양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보통은 흑익의 두터움으로 점수를 더 주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이곳을 붙인다면 지금은 아래편을 젖히고 이어서 싸움으로 유도를 하네요. 물론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한 판의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보상에서는 변벌림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정석 후에, 3-3 정석 후에 서로 간의 대세점이에요. 서로 간에 이제 백으로도 이제 둔다면 이곳 나를자 시움의 자리 굉장히 좋고요. 흑으로 또 안정을 하면서 새를 키우는 측면도 있고 백 석점에 대한 공격도 엿보고 있는 정석 후의 대세점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을 가지고 사실 왜 나를자를 안 두고 입구자를 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나를자로 갈 경우에 이 모양이 바로 백이 붙여서 응수타진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변에서 이어서 받자니 귀에서 실리로 당하는 형태고요. 만약 귀에 한 점을 제압을 한다면 두 점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두 점머리를 백에게 당하게 되어서 흑이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자보다는 입구자가 훨씬 더 단단한 액마가 되겠고요. 나를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세력 키울 때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승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은 입구자를 두고 계속해서 포석 진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한 점이 외로워 보이는데 발빠르게 손을 빼고 나를자로 씌워서 제가 좋아하는 정석이 진행이에요. 3-3 정석 후에 나를자를 씌우게 되면 굉장히 두터워지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요. 근데 이 끊는 약점을 엿보고 있기 때문에 미는 수를 바로 결행하지 않고 손을 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한번 밀어두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교환으로 결정을 짓지 않을까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밀지 않는 이유는 끊었을 때 싸움을 약간은 보류해 놓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끊게 되면 좀 무리가 되겠지만 만약에 돌이 놓이게 되면 주변에 돌이 놓이게 되면 이 끊어가는 싸움이 실제로 유력해지거든요. 그래서 보류의 의미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보상에서는 나를자를 씌우니까 또 양걸침이 이제야 나오네요. 자, 여기서 붙이고 젖혀가니까 늘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도 이 모양에서 사실 요즘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붙여서 진행하는 수를 일감으로 떠올리실 것 같아요. 저도 어느 곳에서 늘어야 되는지 붙여야 되는지 또는 3-3 침입을 해야 되는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이고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늘어서 진행하는 이유는 이 백한점이 중요할 때 좀 뭔가 그 아래편 쪽에서 준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약간의 여유를 두는 행마예요. 만약에 붙이게 되면은 귀의 흙 모양을 좀 더 축소시킨 대신에 이 백한점에 대한 압박이 좀 더 됩니다. 흙이 좀 더 두터워요. 집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모양이 흙이 만약에 돌이 놓였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됐을 때는 집으로는 흙이 꽤 이득이지만 공격적인 면을 놓고 본다면 이 모양이 놓여졌을 때 흙이 좀 더 두텁습니다. 이런 모양이 진행이 되었을 때요. 이런 모양이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백이 조금은 얇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끊었을 때도 좀 많이 활용이 되고요. 약간만 추천수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런 거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쫓아가는 거 좋아하는데 이 느는 수와 붙이는 수의 차이점은 뭘까?
좀 고민이 되는데, 이 붙이는 수는 이 한 점이 변 쪽으로 진출하는 수 외에는 뭐 타개하는 수가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기보상에서처럼 진행이 되면, 좀 귀에서 입구자를 둔다든지, 나를자를 둔다든지 했을 때, 뒷문이 열려 있습니다. 조금 더 백으로 좀 타개하는 데 있어서 수월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타개를 생각하실 때는 그냥 늘어서 두는 수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은 이 모양에서 무조건 붙여서 두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 편협적인 사고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늘어서 변 쪽으로 벌려서 두는 것이 좀 더 백을 안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자, 이러니까 막는 수가 등장했습니다. 백은 지금은 젖혀 이어서 살아야 돼요. 이 모양을 만약에 손 빼게 되면 젖혀 이었을 때 잡히는 형태입니다. 이 사활이 실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치중수로 잡혔습니다. 젖혀서 다수로, 자충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백은 지금은 살아야 되는 장면이고요. 자, 흑도 이제 막아서 선수를 교환한 다음에 다시 또 백을 압박합니다. 원래 보통 배석상 이 끊기는 약점 때문에 바로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변에 흑돌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상변에 이미 좀 연결의 모양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끊었을 때 전혀 두렵지가 않죠. 오히려 지금 끊게 되면 백이 지금 무리스러운 싸움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지 않은 거예요. 보통 돌이 없거나 백돌이 놓여있거나 할 때는 이 끊는 약점이 통렬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지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금은 배석상 발빠르게 백돌 전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뒷문도 막았죠. 그리고 끊는 약점까지 엿보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점이 바로 끊었을 때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데도 일단은 먼저 좀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둔다면 제 생각에는 한 이 정도로 둬서 좀 모양을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리가 될까요? 한번 네, 가능한 수네요. 제가 미리 검토해보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냥 감각적으로 봤을 때 백도를 압박하면서 좀 상변의 흙의 모양을 좀 웅장하게 키울 수 있는 수 같아 보였어요. 네, 이런 것도 조금 인공지능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가 좀 떠올랐는데 네, 좀 재밌습니다. 너무나 좋은 수네요. 바로 지키더라도 괜찮았고요. 네. 자, 미리 컨닝을 하지 않고 맞췄을 때 좀 약간의 희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 수를 떠올려 봤고요. 네, 기보상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상변의 흙의 세력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누르는 행마가 또 나왔어요. 이런 수도 보기에는 쉽지만 실전에는 잘 안 떠올라요. 악수처럼 느껴지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막막해서 이런 느는 수는 잘 떠오르는데 여전히 허술하거든요. 늘었을 때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네, 뭐 승률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마이너스 돼요. 22%가량 떨어지네요. 너무나도 당연한 수처럼 보이는데 이런 수가 무려 집으로도 한 2.5집가량 손해이고요. 승률상으로도 22% 떨어집니다. 마이너스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 칸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눌러놓고 가볍게 인공지능이 좋아하는 눈목자 이 정도 제가 둘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젖히는 수가 나왔어요. 끊기면 어떡하죠? 끊기면 지금은 흑돌의 지금 약점이 이 끊기는 약점이 양쪽으로 남아있어서 백이 뭔가 반발을 하겠다라는 뜻 같아요. 이렇게 단수 쳐서 타고 나오게 되면 이 저절로 흑돌 전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이네요. 네. 와, 이러한 술기를 하고 이곳에 젖혀서 약간 끊어달라는 주문이군요. 기보상에는 젖혀서 연결을 했습니다. 이런 모양도 건너가는 좀 약간 상용 맥점인데 승률적으로는 역시 가능한 수네요. 근데 기보상에서는 그냥 건너갔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골락식 유료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던 기보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 카타고 제가 최신 버전이긴 한데 약간 추천수에서는 붙이는 수를 추천하고 있네요. 지금. 네. 자, 여기서 건너가니까 백은 또 가볍게 네, 한번 늘어놓고 중앙에 눈목자로 행마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눈목자 행마를 추천할 때가 참 많아요. 눈목자를 많이 둬야겠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잘 안 나옵니다. 눈목자가 떠오르지 않고 좀 뭔가 한 칸보다는 좀 더 유연한 행마거든요. 눈목자가. 눈목자를 많이 둬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자, 사실 정석이 지금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시점에서는 한 수 한 수가 어려워요. 사실 정석 수수는 여러분들께서 익히셨다가 충분히 쉽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수들은 그냥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두는구나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보의 수수는 여기까지였고요. 이 기보에서는 비교적 짧은 수순 현재 62수까지 진행이 됐는데 제가 만든 기보집에 한 권의 기보집에 50편의 기보를 수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보마다 수순이 다른데 어떤 판에서는 지금처럼 60여 수로 짧습니다. 어떤 판에서는 90여 수까지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60수에서 90수 정도 수순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보여드린 강좌에서의 내용은 양합점 33 기본 정석 이후에 기보집에서의 네 번째 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수 한 수 놓아보면서 공부해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강좌로 전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요.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그냥 아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터놓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 인공지능의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마 석점가라도 제가 질 거예요. 한번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인공지능하고 젖바둑으로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워낙 이해하기 힘든 수들을 많이 구사하기 때문에 놓아보면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저절로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